네,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하면서 이미 복역하고 출소한 윤 씨가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심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수감 중에서도 계속해서 재심 신청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이 줄곧 무죄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했고요. 그 내용을 교도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진들에게 실제 윤 씨가 그 과정에서 재심을 준비했다고 증언해 왔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윤 씨, 그러니까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윤 씨가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실제로 가족들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가 30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 노출이 좀 우려가 돼서 언론 앞에 나서는 건 당분간은 조금 꺼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재심을 할 거라는 좀 굳은 의지를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윤 씨는 아예 재심을 신청할 것이란 결심을 굳힌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춘재가 그 말 하는 바람에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고 아마 그 윤 씨하고 친하게 된 교도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도관이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19년 6개월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죄인데도 19년 6개월 목격했으니까 형사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두둑이 받을 것이다 했더니 윤 씨가 하는 말은 돈은 관계없다. 자기가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교도관이라든지 윤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춘재가 하는 말이 확실하고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윤 씨는 돈보다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윤 씨가 결백을 주장한 건 수감 중일 때부터가 아닌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2심 재판을 받을 때도 나는 결백하다. 강압 수사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사에게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윤 씨가 경찰 수사에서도 자백을 했고요. 네. 1심 재판까지도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서는 주장이 바뀝니다.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한 증거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네. 그게 수감 생활 도중에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교도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수시로 해왔던 것 같고 그 교도관의 말로는 뭐 사람이 좀 이 윤 씨가 평소에 좀 순하고 어벙벙하니까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이 고문 사실을 알렸지만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백도 없고 해서 잘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윤 씨가 그 재심을 준비하면서 2003년 무렵에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한 2차례 했는데 그때도 나는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경찰 수사를 해보신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윤 씨는 꽤 오랫동안 자신은 결백하다. 무고하다 이런 걸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8차 사건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까지 하면서 범인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섣불리 어느 쪽이 옳다고 네. 판단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두고 네. 보고 있어요. 일단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 네. 그렇다면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은 현재 이춘재가 본인이 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재가 했을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 현장에서 발견된 모근이나 소량의 정액에서 도출됐던 혈액형은 B형이에요. 네. 그러면 이춘재의 혈액형 O형과 현장에서 발견된 그 B형, 이거는 이 경우는 야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혈액형이 뒤바뀌거나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그 자백이 맞다면 혈액형을 해결해야 된다는 난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본인은 고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한 거 이런 거를 또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어떤 형태로건.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나온 것도 윤 씨 입장에서 밝혀야 될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에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의 음모가 발견이 됐어요. 그 음모가 발견이 돼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과학수사라는 중성자 동위원수 기법으로 해가지고 티타늄 성분을 찾아내면서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용의자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형태학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이 털이 있어도 이 털에 꼬부라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곱슬곱슬한 이런 부분이 특정한 모양이 형태학으로 있거든요. 모양이 또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의 형태학에서도 본인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문입니다. 아, 지문이요?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지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문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지문의 2대 특징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종생불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만인무동입니다. 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지문은 없어요. 근데 그 지문이 왜 그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혹간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 사망한 그 박양의 오빠하고 그 윤 씨하고 이웃 친구 간의 친구 사이였잖아요. 사이였다. 놀러 갔으면 그래서 지문이 놀러 있을 수 가서 있죠. 거기에서 지문이 발견될 수 있는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제 그 이쪽 형사 측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여자 방에 걔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오가면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윤 씨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이춘재도 아니고 윤 씨도 아니라면 저는 네. 조심스럽게 제3자, 제3자의 범행도 추정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고 윤 씨도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윤 씨도 배제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군요. 네,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남아있던 채모를 현재의 DNA 검사로 이제 재검을 해보는 건데 지금 경찰이 알아보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채모라든가 증거물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검거했을 네.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그 범인하고 증거물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재판이 끝나면 소각 처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군요. 지금 DNA를 검사해도 윤 씨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은 채모가 6개라고 하더라고요. 6개를 했을 때 아까 방사성으로 그 검사를 했더니 그 채모에 티타늄이 13.7ppm 나왔다. 일반인은 없어요. 네. 그 금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비형만 골라가지고 뽑았는데 그 털이 나왔으면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털, 이 볼펜이 있다. 똑같은 볼펜이 윤 씨더라. 네, 사실 방사성 그 동위원수 검사가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사실 4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네. 그거를 이 털만 가지고 특정하는 게 아니고 같은 털은 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문도 있었고 3,000명 정도의 용의자 중에서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살았고 또 오빠하고 친구고 또 네. 뭐가 문제냐면은 현장 검증할 때에도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약간 장애가 있다 하지만은 현장 검증할 때 범인이 넘어갔어요. 담을 넘었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넘어갈 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형사들이 진술만 가진 건 아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보냈을 때 감정물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이춘재 수감자의 말만 듣고 네. 무죄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닐까.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겠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재심을 신청하고 또 인용이 될까요? 저희가 재심 전문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배척됐지만 이 주장이 지금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되는데 이 주장은 이춘재의 자백을 또 뒷받침하는 정황이 돼버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은 후 사후라 하더라도 고문이나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이 너무나 보수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제가 한번 형사소송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을 때,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일 때, 또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또 사건에 관여한 법관, 검사, 경찰의 잘못이 증명될 때, 이 밖에도 총 포함해서 7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춘재의 자백분이잖아요. 예. 변호사님, 재심 신청 청구 가능합니까? 현재 단계에서? 그런데 형사재판의 재심 네. 절차라는 것은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네. 재심을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고요. 그다음 재심을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그 실제 재판을 새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재심을 할까 말까는 이 첫 번째 결정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고비고 여기에서 많이 큰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건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저 요건들인데요. 네. 저 중에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 아까 세 번째 그 있죠.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네. 저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어. 그게 재심 당시는 없었던 증거지만 그 뒤에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란 네. 말이에요. 그럴 때 재심을 해준다는 거죠. 저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네. 진범 검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재심 사례 중에 그 3년 나라 슈퍼 강도 나라 사건, 슈퍼 강도 네. 사건. 그다음에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이게 전부 다 재심으로 뒤집어져서 무죄를 받았는데 전부 다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재심이 내려지고 네. 또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도 비춰보면은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재심은 가는 거죠. 자백을 넘어서 진범임이 확정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백 증거만으로도 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더라라는 점이 판사가 보기 인정이 되면 네. 재심 결정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씨는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오히려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이춘재의 자백도 있지만요. 일단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이 담당 형사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아마 그 윤 씨가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2심 그 재판부에서 강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에 비춘다면 그 당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압 수사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2심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면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네.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 당시에 이 사건은 33년 전 네, 사건입니다. 네.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에 수사 환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고 구석 시대 때 수사예요.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심을 걸고 그 당시에 경찰의 어떤 이를테면 저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강압행위가 있었던 건 명백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뭐 이 사건이 분명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풍조 자체가 네. 그 당시에 적정한 정도의 어떤 강압행위, 네. 뭐 잠을 안 재우거나 이러면서 조사받는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혹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압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게 사건이 뒤집을 만큼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2심 재판 판결문을 찾아보니까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판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고문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은 그렇게 설치하고 끝내버리는 게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질적인 어떤 그 조사라든지 그런 네. 거 거의 안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강압행위나 고문 부분도요. 작년에 그거 있었죠. 김신혜. 무기수 네. 김신혜가 또 재심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재심 사유가 뭐였냐면은 수사기관에 강압 고문 행위가 인정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어떤 윤모 씨에 대해서 더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소명이 된다면, 입증까지는 못 되더라도 소명이 된다면 이것 또한 재심 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재심을 신청해서 인용이 돼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라고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배상액이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이 경우는 김수갑 씨. 무죄를 받으면 거의 이제 뭐 자연적인 그 흐름으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형사 보상금이 일용 노동 최저임금의 1배에서 5배 사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고한데 20년을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아마 최고 수준의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일당 한 32, 3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일당 32, 3만 원 정도? 예, 20년이니까 한 20억 정도 네.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당시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죠? 저는요, 이 사건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혼란만 가중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춘재를 상대로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춘재 같은 경우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범죄를 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가지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등등을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등등을 좀 따져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에서 이런 얘기예요. 가로 세로를 맞춰갖고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 경우를 가지고 해야지 막 이런 말 여러 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을 취재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춘재를 추궁하기보다는 이춘재의 진술을 가만히 좀 듣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춘재가 말하는 거 지금 처음에는 말 안 했다가 이제서 뭐 자기가 살인 14건 했다든지 또 성폭행 사건을 30건을 풀었어요. 요거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춘재의 진술에 의한 거 아까 말했다시피 피의자 신문조서는 받은 건 아니고 진술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진술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팔자 사건도 정확하게 나오리라 믿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앞서가지 마시고 네. 수사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보와 그리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인스타그램 채널 ASOS 혹은 유튜브 채널 A 뉴스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